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트레이닝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이제 위클리를 정리를 하다가 이제 전략 관련된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그 전략은 이제 주간 단위의 어떤 스쳐 지나가는 내용으로 이제 남기기보다는 꾸준히 이제 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주로 쓰는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이 어떤 것인지도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이 내용들이 보시면은 이제 큰 틀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 이걸 이제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4월 19일 날 하나대투에서 나온 전략인데 이제 요즘 이제 2011년도와 2021년도가 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0년도 그 지수가 이제 오르고 나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해버리죠.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박스권에 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좋았던 종목들이 쉬어버리는 어떤 구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때 당시 경험을 하면서 주도주가 이제 바뀌는 어떤 그런 걸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게 주도주가 바뀌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이렇게 플레이해야 되겠다. 그게 이 첫 번째 역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매년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제 2009년에서 2010년도 상반기에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시장의 어떤 주도를 하게 되면서 IT 하드웨어 주도 업종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두 기업이 주도주에서 갑자기 탈락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고영은 이익이 이제 성장하면서 하반기까지도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이 증가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과 2분기 중에는 점진적으로 비중을 축소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상반기에 좀 나빴는데 하반기에 좋아지거나 상반기에 좋았는데 하반기에 더 좋아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점진적으로 5월, 6월에 이제 체크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주도주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종종 진통이 겪어지면서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반대로 저는 이제 또 연말쯤 되면은 하반기 대비 내년 상반기에 좋을 기업들 하반기는 좀 나빴지만 내년 상반기에 좋을 기업 또는 하반기에 좋았는데 내년 상반기에 더 좋아질 기업 이런 것들로 또 고민을 계속 반기 단위로 저는 이제 어떤 큰 틀에 대해서는 반기 단위로 고민을 많이 해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반대로 이익이 성장할 것 기대되는 기업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이익이 감소할 것 같은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 내에서 반대로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모든 업종을 다 제로로 만들 수는 없는 벤치마크 플레이어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그 일부 종목들로 압축을 해야 됩니다. 나는 화학업종 중에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이 증가하는 여기로 압축을 하고 다른 화학 종목들은 다 줄이겠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증권 내에서는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전공법이 시장에서 뭐 마켓쉐어를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상승시키거나 또는 이익의 점유율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익에서 그 이익의 비중이 점점 커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20%다 또는 30%다라고 했으면 전체 시장의 이익도 한 30% 수준으로 되어야 된다는 게 저는 이제 생각이에요. 그렇다면은 뭐 꼭 그게 30%로 딱 계량적으로 맞아 들어가진 않겠지만 시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시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이 해당 기업이 점점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이제 파이를 점점 찾아가는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2009년에서 2010년도에 이익의 어떤 점유율을 상승했었던 것들을 찾았던 거고 2021년도에서는
뭐 인터넷과 자동차에서 뭐 카카오와 현대모비스가 뭐 국내에서 2021년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익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뭐 하이닉스, 리노공업,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뭐 솔브랜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이 꼭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종 컨셉 같은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 좋아지는 거. 전 매년 이거를 메인 비즈니스, 메인 플레이로 고민을 하고 거기에 이제 좀 장기 투자를 해볼 만한 것들은 뭐 전체 시장의 이익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똑같이 10%씩 이익을 증가한다면 A라는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커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익이 어떤 그로스가 있으면 그 그로스보다 더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이익 성장보다 더 잘 나오고 시장의 이익 감익보다는 덜 감익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기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뒤통수 치는 뭐 그 빈지털이를 하자라는 건데 2010년도에 이제 하반기에 조선업종이 반등을 했었다.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는 부채가 축소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부채가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좀 회사가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서 보면 올해도 이제 상반기 대비 하반기 2021년도에 여기 내려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과거랑 비교하는 이제 글로벌 데이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당시에 이제 삼성전기가 또는 LG이노텍이 2010년 상반기 이익을 정점으로 감소하니까 주도 업종에서 탈락을 해버리고 고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종 업종에서 이익 사이클과 반대가 되면서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IT 하드웨어를 다 비울 수가 없는데 살만한 게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럼 고영으로 다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노려봐라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21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 감소하는 업종이 은행, 화학, 철강, 그러니까 다 이제 지금 상반기를 어느 정도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는 종목을 좀 더 잘 선택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보험도 지금 상반기 대비 피크 치는 이유가 손해율 관련해서는 1분기가 거의 저점이고 더 이제 손해율이 개선될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철강이나 소재 같은 경우는 상반기를 피크로 뭐 하반기까지 이렇게 소재 가격들이 계속 치솟겠느냐. 그래서 저도 1분기 실적에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일단 보고 나서 2분기, 3분기도 들고 가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이익이 이제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종은 이익이 감소하지만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이익이 증익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철강에서는 이제 현대제철로 이제 몰려갈 거고 통신에서는 SKT로 갈 거고 증권에서는 한국금융지주 하나만 딸랑 들고 가겠죠. 그리고 삼성물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OCI 화학에서는 OCI로 태양광 관련해서 OCI가 오히려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화학에서는 OCI만 픽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좋은 업종에 베팅을 하고 두 번째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감익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오히려 증익하는 종목들을 픽업해보자.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 내에서 그 업종을 다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종목들은 오히려 그쪽으로 매수를 몰아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화정 주도주가 이제 바뀌는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익에 대한 점유율이 상승할 것 같은 업종들, 그다음에 배터리, 인터넷, 반도체, 운송, 자동차, IT 하드웨어. 이게 결국에는 비중이 어떤 추정치라고 하는 건데 전체 시장에서 이제 이익에서 그 이익의 비중이 점점 상승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익에 대한 비중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자꾸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2차 전지 여전히 2020년에 적자였는데 2021년도에는 배터리가 전체 시장에서 이익을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게 커지는 국면의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결국 상반기 좋았는데 하반기 더 좋아질 것들. 그리고 IT 하드웨어도 봐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왜 솔브레인이 배터리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도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이 반도체에서도 그 영업이익률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하이닉스나 이제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야 이제 탑라인이 성장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TCK도 낸드 관련된 캐펙스 투자의 어떤 수혜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고영은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다시 또 관심을 받는 어떤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이제 그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1등 기업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지면서 이익 비중이 커지는 것들을 찾아봐라라는 건데, LG화학 대비 이제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동박에서 오히려 LG화학보다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관심 가질 거다. 삼성전자 대비해서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이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더 높고 이익 점유율을 차지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 기업들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나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업종을 산다고 하면은 항상 바스켓으로 담아가지 않겠느냐. IT 하드웨어도 삼성 전기보다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 고영 같은 것들을 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기업보다 높은 영업이익률 추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더 잘하고 있는 것들, 업종 내에서는 이익 비중 추정치가 높아지는 것, 이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봐라. 결국엔 뭐냐? 배터리 쪽에서 이익 추정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1등 기업보다 더 영업이익률이 큰 기업들이 좀 더 빨리 그 안에서도 배터리에서 내는 이익의 비중에서 다시 브렉다운 해보면은 이쪽에서 더 견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쭉 내려보니까 부진했었던 조선업종이 잠깐 이제 그 주도 업종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부채 감소에 대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조정이 진행된 기업에서도 이제 좀 부채가 이제 많이 감소한 기업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이랑 뭐 조선 업종 그리고 기계 업종 이런 것들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기계가 그 부채가 가장 빨리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기계 업종에서는 우리가 그 기관 투자자들이 대표적으로 살 수 있는 게 LS 정도예요. 근데 이제 LS 전선 쪽이 구리 가격이죠.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구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오히려 원가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가격 전가가 과연 되겠느냐,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 해서 일단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업이익 추정치로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 훨씬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LS 같은 경우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큰 틀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메인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저는 이제 첫 번째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더 좋아지는 업종, 반기 단위로 업종이 더 좋아지는 종목 중에서 탑픽을 고르고, 반대로 이제 감익하는 경우에서는 거꾸로 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 하반기, 예를 들어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이 감익하는데 그 안에서 거꾸로 증익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에서 그 종목을 반드시 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 전체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증가하는 업종 내에서는 1등보다 잘하는 2등을 한번 사보자. 그리고 역습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건 약간 비추예요. 왜냐하면 기계업 같은 경우에는 외형이 회복되는 것들로 통해서 플레이를 가능하고, 그리고 건설 관련된 경우에도 정책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플레이가 가능한데, 조선은 저는 이제 수주 베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물론 이제 신조선가랑 그 중고선가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좀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 이제 메인 방법들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 좋은 업종에서 탑픽을 고르든지 상반기 대비 하반기 감익하지만 그 안에서 또 탑픽을 고르든지 그리고 전공 방법으로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커지는 업종을 주도 업종이라고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 안에서 이익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고르든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